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 경제 사회에 문제가 상당히 또 많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혼자 많이 사시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혼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가 이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 시대가 오는 거예요. 1인 가구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솔루션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배운 이 XABNI 플러스 알파의 기초를 둔 스마트 키친 비즈니스 모델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을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서 그래서 한번 10년 안에 이런 그 솔루션을 제안을 한다면 솔로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해외 배경. 그래서 이게 MIT 공대가 추진했던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라는 거는 주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의 지능화를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2006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왜 했는지 그 사례를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패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여기에도 플라스틱이고 좀 플렉서블하고요. 접을 수 있고 이런 주방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전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겉에다가 전부 다 RFID 태그를 달았어요. RFID 태그를 달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릇 같은 데다가는 딱딱하니까 거기에다가 태그라든지 RFID는 그 당시에 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에는 달 수가 없어요. RFID 태그를. 파라든지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그죠? 거기는 어떻게 달아요? 이 고체가 아니니까 못 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양념을 일일이 다 추적하려고 하면 거기에다 RFID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이렇게 이게 딱딱한 곳에는 이렇게 OLED, LED를 붙여갖고요. 이때 이때 이 청장을 열어서 뭘 꺼내라.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때 뭐 라면을 넣어라. 이런 거는 지시할 수가 있는데 그 양념이나 고추나 파에는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인텔하고 워싱턴대가 같이 추진했던 건데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 왔으나 또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 손에다가 고춧가루도 묻히고 뭐 이런 밀가루 묻히고 그랬는데 여기 컴퓨터 갖다 놓고 뭐 영상 보면서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보고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뭘 찍냐면 여기 손에서 제스처를 찍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AR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 그 AR 환경이 지금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 집안에 와이파이 이런 것이 있어도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또 카메라도 많이 붙여야 되고 그래서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센서만 뭐 개발하는 거 그리고 여기 요리법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로봇 3D 프린터라는 그 혁신적인 컨셉으로 접근했으나 실제로 구축이 어려워갖고 센서만 개발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에 만든 그 미래의 사무실, 미래의 부엌이라는 여기 이제 프로덕티비티 퓨처 비전이라는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동영상도 뜨고요. 동영상도.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는 우유를 놔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빵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달걀 넣고 이렇게 딱.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동양식인지 서양식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3차원으로 나타내주고 그렇지만 여기 동영상에는 3차원 프린터하고 로봇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비전만 제시했지 실제로 구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애플의 사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애플의 사례를 보면 애플의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성공 방정식. 그래서 먼저 19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것을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기술이 부족하다든지요.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2004년도에서 2010년도 이때는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안 나왔었죠. 그래서 라디오의 FM 주파수를 이용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데이터를 대용량을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콘텐츠가 부족했는지를 식고라는 거는 이렇게 뜯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떤 콘텐츠가 부족한지를 알아내서 행군다라는 것은 부족한 인프라 기술 콘텐츠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래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그 기술을 사올 거냐. 아니면 그 콘텐츠를 서드 파티를 통해 갖고 제3자 그 개발자들을 통해서 구축해서 받을 것이냐. 그래서 최후에는 멋진 디자인의 최후 제품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애플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들이 먼저 출시했지만 실패한 제품들을 낚아채고 싣고 헹구고 반복해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은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거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애플 뮤직이 나오는 거예요. 또 준비를 해서 아이폰 나오고 2G가 나오고 애플 TV 나오고요. 또 준비를 해서 앱스토어가 나오고요. 또 준비를 해서 아이클라우드가 나오고 애플의 시리가 나오고요.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아이카 나왔고 워치 나왔고 ITV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씻고 헹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완벽하게 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계도 이 당시에는 이게 IBM 연구소가 개발했던 건데요. 이제는 인프라도 부족했고 여기 앱이라는 것 때문에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그 NTT하고 세이코가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나왔지만 인프라도 부족하고 앱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고 그거를 싣고 헹궈서 이 멋진 그 아이워치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못 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걸 다 준비한 거죠. 여기는요. 플레이, 라이프, 런, 워크 하루 24시간 동안에요. 뭘 하느냐 하면 4가지를 해요. 시간 날 적에 놀든지요. 스포츠를 하든지요. 바둑을 두든지요. 그 다음에 시간 날 적에 밥도 하죠. 빨래도 하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공부하죠. 또 시간 나면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여기 보면 아이폰은 개인이죠. 아이폰도 낚아챈 거예요. 그 당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퓨처폰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낚아챈 거예요. 아이패드도 IBM이라든지 이런 데 다 실패했어요. 싱크패드라든지 다 실패한 거를 그것도 낚아채서 준비를 해서 학교 교육으로 이게 딱 친 거고요. 그 다음에 맥 PC는 여기 PC 사무실을 친 거고요. 요거 시장이에요, 시장. 그 다음에 ITV는 가정거실이죠. 그 다음에 아이카는 자동차 시장을 친 거고요. 아이헬스도 환자도 병원. 그 다음에 아이워치는 이제 새로 나온 거죠. 딱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부엌, 가정, 부엌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플의 특허를 보면 물론 인수한 거지만 이렇게 전부 이게 서피스 컴퓨터예요. 표면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걸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보를 나타내주고요. 여기 글을 올려놓는 거. 여기 전부 다 테이블, 가상, 테이블, 그 다음 가상 서랍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요 부엌인데요.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로봇이 등장해요. 로봇이 단순한 거 있죠. 커피를 만든다든지 무슨 물을 쓴다든지 이게 단순한 거는 이 로봇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벤처기업들,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걸 봤더니 많은 데도 투자하지만 여기 보시면 스마트홈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스마트홈 쪽에서도 뭐냐면 요리예요, 요리 쪽에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스마트 키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키친이 대박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 경제죠. 솔로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556만 가구, 2025년이면 670만 가구. 그래서 보시면 전부 1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조립식 이동장하는 거, 이동식 주문형 소형화 1인 식당, 내일 뭐 먹지 스마트 키친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삼시세끼가 막 방방 뜨는 거예요. 그 삼시세끼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법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요리를 해 드시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KBS가 방송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교재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로봇에 그죠? 3D 프린터 미래 주방은 그러니까 이제 MIT 공대가 왜 실패했냐면 고추, 파, 양념에는 RFID 태그를 붙일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붙일 필요가 없다. 뭐 때문에? 3D 프린팅이 나왔죠. 그냥 3D 프린팅이니까 여러분들 밀가루, 뭐 파, 뭐 이 양념 같은 거는 노즐만 뭐 2개에서 5개, 10개로만 늙혀주면 노즐로 다 전부 다 재료가 들어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자를 찍는데 20분 만에 막 찍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여러분들 10년, 15년 후에는 여러분들 설렁탕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설렁탕도 만들고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이 썰고 그다음에 3D 프린터가 프린팅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MIT 공대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인프라, 3D 프린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로봇이 요리하는 스마트 주방 나오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진화하는 인공고기. 여러분들 이거 인공고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빌 게이츠 회장, 전 세계 갑부들이요. 어디를 투자하고 있냐면 인공고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돼요. 100억이 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때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벤처 투자자들, 벤처 기업들이요.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인공고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 고기,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소고기 먹으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치킨 먹으려면 닭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 동물을 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든지요, 지방세포, 또 여러 가지 또 영양분을 이용해 갖고요. 진짜 인공 닭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 소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인공 연어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 닭고기 1인분에 1,000만 원 가지만 앞으로 15년, 20년 가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래서 전 세계 빌 게이츠 회장이라는 분들도 그런 그 벤처기업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려면 먼저 기술 로드맵을 잡아야 돼요. 서비스고 기술 로드맵. 그래서 표적 공간은 부엌이다. 그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XAB나 베이스의 오픈 스마트폰 키친 플랫폼이다. 고객 가치는 잘 먹고 잘 늙고 잘 죽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객 가치 놓고 연도 2018년에서부터 이렇게 쫙 놓고 미래 사회는 스마트 지능, 오감 반응, 감정, 그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거다. 고객의 니즈. 그래서 고객 니즈를 여러분들 여기다 쫙 가는 거예요. 서비스는 이제 이거는 예측, 요거는 추천, 요거는 큐레이션,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서비스 시나리오를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하고 엣지는 어떤 가겠냐.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간다 그랬죠. 여기서는 클라우드하고 엣지하고 이게 쌍방향으로 가고, 클라우드하고 엣지 단에 로컬 클라우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앙 클라우드면 각 도에, 각 시에 거기는 이제 로컬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또 국민들 엣지를 다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시하시고, 지능 수준은 여기는 XAI로 갔다가, XABI로 갔다가, XABNI 알파의 오가닉 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로 가면, 부엌에 이제 웬만한 데 그냥 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일단 잡고, 여기 필요한 앱이나 웹을 잡고, 그러면 이게, 기술 서비스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장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왼쪽에는 모든 공급자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 이게 왼쪽에다 매핑하고요. 오른쪽은 고객을 매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클라우드 엣지, 뭐 클라우드, 여기 클라우드, 로컬 클라우드 엣지 쌍방향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어 서비스는 예측,
추천, 큐레이션, 디시전 서포트 담아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앱, 웹 잡아주시고, 여기 이제 핵심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어떻게 간다. 그래서 XAB나 플러스 알파베이스도 오픈 키친 플랫폼인데,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 5세대, 10세대까지 가야 이제 저도 쓰든지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시고 그때 필요하면 여기다 블록체인을 갖다 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솔로 경제 사회, 솔로 이코노미가 오는데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줄 건지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감사합니다.